안녕하세요. 강동성심병원 신경과 김여진입니다. 이번에 알츠하이머병 신약 레캔비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아서 환자분들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원인으로 알려진 질환은 약 70여 개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부분 거의 70%에 달하는 환자분들은 알츠하이머병에 속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이란 어떤 병이냐면요. 아밀로이드랑 타우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일종의 노폐물이거든요. 이 단백질들이 머리 안에 쌓이면 신경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 신경세포가 해마라고 하는 기억 장치부터 죽게 되는데요.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뇌 위축이 오면서 기억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병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그 외로 다음으로 많은 치매는 이제 뇌졸중 등이 원인이 되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그 밖에 루이 소체 치매, 전두축두 치매 이런 병들은 꼭 기억력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병률이 너무 낮아서 아마 거의 접하실 기회는 없으실 겁니다. 이번에 나온 신약인 레캔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많은 알츠하이머병에 특화되어 있는 약제입니다. 네, 아직까지 알츠하이머병을 완치하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증상을 완화하고 병의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주로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츠하이머병 치료라고 하면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말씀드리는 비약물 치료는 운동, 식이 조절, 인지훈련, 쉽게 말해서 공부 이런 거죠. 그다음에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신 아리셉트,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메만틴 이런 약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레캔비라는 약이 또 개발이 돼서 약물 치료에 하나의 새로운 옵션이 등장한 겁니다. 네, 레캔비는 그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내에 쌓여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서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약제입니다. 대부분의 치매 환자분들이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70% 정도의 치매 환자분들이 다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이 알츠하이머병의 진단 기준에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 있습니다. 그 아밀로이드 펫을 촬영을 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아밀로이드가 있는지 확인이 된 환자에 대해서만 이 약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레캔비 임상 시험에서는 레캔비를 사용한 군이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속도를 27% 늦추고 뇌내 베타 아밀로이드를 다 제거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존 치매 치료제들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직접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보조해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억 장애라는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약제였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이 레캔비의 큰 특징입니다. 네, 레캔비는 저희가 경구로 사용하는 먹는 약은 아니고요. 주사로 맞아야 되는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정맥 주사로 맞아야지 되고요. 18개월 동안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약을 맞으셔야지 됩니다. 약을 맞는 시간은 투여 속도는 한 1시간 정도 되고요. 이게 처음 맞으실 때는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관찰하는 시간 때문에 3시간 정도 병원에서 관찰을 하고 귀가를 하셔야지 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맞을 때에는 2시간 정도 관찰 기간을 갖고 귀가를 하셔야지 되고 네 번째 맞을 때부터는 이상 반응이 거의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30분 정도만 관찰하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이게 약이기 때문에요. 과민 반응이 처음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민 반응 때문에 처음 맞을 때 저희가 관찰 기간을 갖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민 반응이라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알레르기 반응이거든요. 서너 번 정도 맞고 나서도 생기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에 임상시험 도중에 내부종과 뇌출혈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뇌출혈과 내부종 같은 부작용은 그 치료 시작하고 3, 4개월 정도 지나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밀로이드가 뇌내에 쌓여 있다가 이것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그 부분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 약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을 잘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약제 사용 전에 뇌 MRI를 촬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해서
그 유전자가 뇌출혈이나 뇌부종이 잘 일어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증상보다 뇌 MRI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치료 2개월, 3개월, 6개월째에 저희가 뇌 MRI를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뇌 MRI에서 보이는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통이라든지 의식 저하 같은 증상이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 응급실을 통해서라든지 응급 연락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 반응은 다 임상 시험 단계에서 발견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표준 지침도 다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은 다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FDA에서 이 약을 승인을 한 데에는 이 약이 부작용보다 그 효과가 더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물론 있는 약제지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을 믿고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약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게 약 값만 26,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책정이 된 약제입니다. 근데 이 약이 그 일괄적으로 꼭 4천만 원이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 맞는 용량이 체중에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체중에 따라서 들어가는 용량이 다르고 그래서 개인마다 약값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 한 번 맞을 때 100만 원, 2주에 한 번 맞으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약값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뇌 MRI, 병원 주사료, 처치료 이런 것들이 별도로 매겨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큰돈이기는 하지만 이 비용이 나중에 향후 치매로 진행을 했을 때 요양시설에 입소를 한다든지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받을 고통에 비교하면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약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기억장애라는 증상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쌓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기억장애로 인해서 병원에 온 상태는 아밀로이드로 인해서 치매라는 병의 스위치가 이미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병의 스위치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아밀로이드를 그 이후에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병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 약을 맞는다고 해도 병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인지 기능이 유지가 되어 있을 때 맞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맞는다고 해서 약물 치료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약제도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보완하는 작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약물적인 치료,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 인지훈련 이런 것들도 치매를 예방하는 데 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맞아도 그 술, 담배는 딱 끊으시고요.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기억력에 도움되는 음식 다 챙겨 드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